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있는 그 누군가가 있기에 힘든 시간을 이겨내곤 합니다. 이 말은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인데요. 좋은 투자, 알찬 주식 공부 이분과 함께해서 주식시장 이겨내 보겠습니다. SK증권 조성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성호 부장님과 함께하는 퍼스트클래스 저희 어제부터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상담 신청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주식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응 관점 궁금하신 분들은요. 02-2000번에 4822 이가 두 번 있습니다. 02-2000번에 4822 그리고 문자는 샵 2034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조성호 부장님의 도움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편하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제 바로 공개해 봐야죠. 네. 주제 보여주시죠. 네, 5월 시장 지금 반등 국면이 나오고 있는 거는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업종은 단연 IT 네. 그리고 바이오 지금 말씀해주신 두 섹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그간 시장을 지탱해주던 인플레이션과 자동차 그리고 리오프닝은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고민의 순간일 수 있잖아요. 일단 뭐 요즘에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반등이 시작된다면 일단 뭐 IT가 좀 주도할 것이고 사실 좀 바이오는 조금 뜬금없어요. 그런데 반갑기는 해요. 어쨌건 바이오가 체감지수 굉장히 좀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좀 시장을 지탱해줬던 뭐 인플레이션 섹터나 이제 자동차, 뭐 리오프닝 쪽은 좀 이제 둔화되는 이제 이런 모습이니까 또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뭐 IT 바이오를 뭐 확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유지하고 있던 뭐 이제 이 인플레이션 자동차 리오프닝 쪽을 또 그냥 들고 버텨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건데 그런 걸 한 번씩 우리가 리뷰를 해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전열을 한번 정비해 보시자고요. 일단 네. 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코스피하고 코스피 전기전자를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 왜 붙여놨냐면 최근 3일 동안 코스피의 반등을 주도한 거는 단언컨대 IT가 맞다. 전기전자는 3일 동안 4.2% 올랐고요. 코스피 2.7%. 그러니까 압도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기술적으로 모양은 비슷하지만 이제 좀 다른 점은 지금 전기전자 쪽은 지금 일단 이동평균선들을 지금 차례로 돌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코스피 자체는 아직은 이제 21선을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전기전자는 이미 21선이 지금 추세가 지금 돌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당분간은 일단 IT가 반등을 주도하겠구나. 이제 이런 이제 기술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이 반등장의 1등 공신은 역시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쁜 차트가 얼마만인가 싶어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21선 안착을 하고 양봉을 길게 세우는 걸 무척이나 기다렸는데 어제 드디어 그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삼성전자가 올해 계속 이렇게 하락할 때 말이에요. 21선 돌파하는 시도가 몇 번 있기는 했어요. 있기는 했는데 다 모양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야말로 진짜 정말 좀 그럴싸한 모양으로 이렇게 딱 안착을 했다라는 거 굉장히 좋았고 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좀 이제 매수세로 전환을 한다면 코스피보다는 삼성전자에 먼저 좀 매수가 유입될 것이다 뭐 이렇게 봤는데 어제 이 모습 나왔어요.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1,570억을 팔았는데 삼성전자에는 120억 매수가 유입이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근데 요걸 이제 봤을 때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물론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주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맞는데, 근데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아직은 이제 우리가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반등 시나리오를 가져야 될 것 같다. 이걸 왜 그러냐면, 어제 삼성전자 많이 오르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줬는데 코스피 전체 팔았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그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지수 등락이 지금 상당히 좀 이렇게 출렁출렁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외국인의 이제 파생 상품 시장의 동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을 시장 전체를 산다라기보다는 IT에 대한 어떤 섹터 플레이로 좀 이렇게 좀 추정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조만간 또 이제 뭐 또 이 IT 섹터가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또 방한 관련한 기대감으로 또 이제 중소형 IT주가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반등은 고맙고 삼성전자도 일단 추세는 잡았는데 이 자체를 시장 전체로 넓혀가지고 이제 시장이 간다 좀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삼성전자 주도의 좀 반등장이 일단은 좀 당분간은 지속되겠다. 요 정도만 일단 이제 보시자고요. 그리고 이제 요 화면을 또 보시죠. 이건 이제 위에는 코스닥이고요. 아래는 이제 코스닥 제약이에요, 제약. 그러니까
바이오가 나타나줘서 고맙기는 한데 이 바이오의 최근의 흐름이 뭐냐면 시총상위 대형 바이오주인 뭐 예를 들면 쌈바, 뭐 쓱바, 뭐 이런 애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 시총상위 바이오주 중심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 최근 3일 동안에 코스닥은 3.7% 상승을 했는데 제약 바이오는 그보다 더 상승폭을 키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시장은 일단 주도하는 섹터가 다른 거예요. 이제 코스피는 IT가 주도하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바이오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이제 반등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반등장에는 우리가 기존에 뭐 인플레이션, 리오프닝 자동차에다가 이제 신메뉴로 이제 뭐 IT 바이오가 이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어와줬던 인플레이션, 자동차 리오프닝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감지가 돼요. 이러니까 고민이 생길 수 있는데 요걸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일단 먼저 그 기아를 먼저 볼게요. 자, 기아가 이게 오비락일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아가 이제 예를 들면 IT 바이오와 이제 수급이 상충될 가능성 요거. 그러니까 어제 상징적으로 기관이 기아는 팔고 삼성전자를 사는 모습들 요런 것들. 최근 3일 동안에 이제 기아가 탄력이 많이 좀 떨어져 있고 이 틈에 사실 IT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요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는 또 이제 추세를 좀 올려가요. 어제 현대차가 좀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기아 대비 현대차가 덜 오른 건 좀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상대적 가격 메리트.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일부 이제 조금 그런 쪽에 이제 차별화 뭐 요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제 기아는 주춤했지만 또 중소형 자동차주들이 좀 활발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자동차라면은 대체로 움직였다면 지금 좀 골라서 움직이는 요런 양상이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 리오프닝도 한번 볼게요. 아모레퍼시픽은 맨날 될라다가 주저앉고 될라다 주저앉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또 횡령악재, 그러니까 바야흐로 무슨 대횡령 시대인가 봐요. 갑자기 뭐 횡령이. 그렇다면은 뭐 네. 이름 되면 알만한 막 큰 기업들에서 막 횡령 얘기가 나오니까. 지난번에 예, 2억은 정말 예. 돈 같지 않은 예. 정도로 정말 많은 바야흐로 횡령 시대입니다. 이런 뭐 예. 악재 때문에 이제 좀 밀렸지만 또 한편으로 SM 보실 거예요, SM. SM 같은 경우는 어제 또 호실적에 대한 또 리오프닝 기대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무슨 뭐 케이팝 콘서트가 뭐 열렸는데 뭐 만석이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엔터주 리오프닝을 또 자극하고, 그죠?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뭔가 좀 이제 그 이 차별화가 좀 일어난다, 뭐 이런 거고. 인플레이션 쪽도 한번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이 어제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좀 급락을 이제 했지만 또 반면에 이제 그 철강금속의 대장주인 이제 포스코홀딩스 이제 포스코는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결국 이제 그동안 시장을 지탱해왔던 인플레이션 뭐 리오프닝 자동차가 죽었다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개별 어떤 이제 이슈에 따라서 이제 좀 등락하는 이제 요런 양상이다 이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사그라들었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리오프닝 자동차를 뭐 버리고 뭐 IT 바이오를 뭐 따라가 이렇게 극단적인 스위칭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스위칭을 하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시장 자체가 지금 무엇을 사려면 무엇을 팔아야 되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선택지를 좀 넓혀가지고 조금 우리가 이제 메뉴를 좀 이제 좀 폭넓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그래서 요런 이제 IT 주도의 반등장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제 이제 IT 종목을 좀 편입을 했고 이렇잖아요. 이제 바이오는 여전히 좀 고민이에요. 이거 할지 말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냐 자동차 뭐 리오프닝 쪽을 지금 버려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은 아니니까 지금은 적절하게 그런 쪽에 대해서 그 이제 비중에 대한 밸런스를 좀 유지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이 방송이라는 거는 너무 그 이분법적으로 좀 결론을 내달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네.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 거. 어차피 다 포트폴리오 투자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 리오프닝 자동차가 어쩔 수 없어요. IT 바이오가 주도하면 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 근데 또 이러다가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스위칭이 일어날 수 있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은 그냥 조금 선택지를 넓혀서 뭐 IT 하나 넣었잖아요. 그럼 뭐 좀 바이오 쪽 하나 넣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고민하시는 게 더 좀 합리적인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네, 지난주에는 하락장 전략을 짜야 할지 고민하셨는데 이번에는 상승장 전략을 한번 짜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시장 반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포트폴리오 점검받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 종목 편출해야 될지 내보낸다면 어떤 종목을 내보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종목을 들여와야 할지 점검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02-2000번에 482, 02-2000번에 482 그리고 문자는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 부장님과 함께 포트폴리오도 함께 점검
한번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오늘의 종목과 함께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해야 할지도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지금 상승장 국면에 있는 이 시기에 성공 투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IT 바이오 주도의 반등이 그리 길게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더 이어졌으면 하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시나리오를 갖다가 어느 정도 좀 끊어서 좀 대응해야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몇 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시장의 시그널 중에서 특징적인 거 첫 번째 IT 주도로 코스피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시장 전체는 외국인의 그 선물 노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제 요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좀 이제 흐름이 좋은 IT나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쪽에 기대감이 더 더 과하게 반영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시장을 지탱해줬던 인플레이션 리오프닝 뭐 자동차 이쪽이 지금 사그라든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이제 판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코스피 차트를 한번 다시 볼게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이 코스피의 이 거래대금 감소세가 쭉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 3일 동안에 제가 이제 통계를 내드렸잖아요. 데이터를 보더라도 최근 3일 동안에도 지금 이제 거래대금은 일단 늘지는 않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추세적으로 이제 올라갈 것이다, 뭐 이제 이런 판단이 든다면은 이제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이런 상승 구간, 반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오히려 이렇게 늘어준다라고 했을 땐 조금 다른 양상일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현재 이제 반등장에 대응하고 있는 그런 관점은 일단은 좀 단기적인 반등에 이제 포석을 둔 것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에서도 좀 확인이 되는 것이고 시장 전체 아직 논리가 아직은 좀 외국인의 어떤 이제 선물 매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단 단기 반등 시나리오를 일단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이쯤일지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이제 또 그때 가서 조금 체크해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간밤에 뉴욕 증시의 상승 이유가 뭐냐면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이 안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 인물의 발언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을 현재 괴롭히고 있는 큰 불확실성의 중심에는 다 인물들이 들어있어요. 우크라이나, 푸틴, 그죠? 네. 중국 봉쇄 시진핑, 그죠? 미국 긴축 파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슈의 중심에 인물들이 다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그렇게 건전하고 질이 좋은 시장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도 보게 되면 별다른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좀 이제 그런 이제 가능성을 일축시켜 줬다는 것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파월이라는 인물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반응하죠. 자, 중국에 대한 봉쇄도 이게 뭐 5월 말까지는 뭐 봉쇄하고 6월 1일부터 해제하겠다고 그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시진핑이라는 인물이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푸틴이라는 인물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네. 근데 그 인물이 요즘에 좀 건강 이상설이 있으니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어떤 인물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차라리 지표나 아니면 실적이나 뭐 이런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편한 거예요. 왜냐면 그것만 보고 우리는 접근하면 되는데 이제 좀 시장이 좀 갈만하니까 어디 가서 뭐 또 좀 푸틴이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있고, 그죠? 뭐 좀 할만하니까 또 뭐 시진핑이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우리가 계속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장의 반등이 저도 반갑고 고맙지만 일단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먼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보다는 일단 좀 단기적인 반등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좀 시장에 좀 접근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아까 그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줄어들고 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이런 이제 어쩔 수 없이 무엇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IT 바이오가 솟구친다고 얘를 버리고 따라갔다가 얘가 꺾이고 얘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서 좀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인물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버뮤다 삼각 라인에서 저희는 부장님만 믿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